안녕하세요. 파란나라 TV입니다. 세상이 정말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정말 황당한 사건인 유시민 작가에게 징역 1년 구형 내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동훈 검사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내용과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의 내용을 통해 지금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솜 기자 나와주세요. 네, 파란나라 TV의 김다솜 기자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과 한동훈 검사의 두 가지 내용의 기사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면 한동훈 검사는 휴대폰 포렌식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 결론 임박했고, 유시민 전 장관에게는 한동훈 검사가 계좌 조회한 것은 맞다고 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1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검찰공화국의 소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일반 시민이 김건희 씨 경력 위조, 주가 조작 등 다양한 의혹들에 대한 명백히 밝히자고 현수막만 걸어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포렌식 하는데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검사끼리는 봐줍니다. 답답합니다. 일단 서울의 소리 기사로 한동훈 검사 무혐의 결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기사를 공유하겠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이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동훈 검사를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보스 김건희 씨 사건이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위에서 결정 안 해주고 있다는 비슷한 얘기가 또 시작되는 건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을 언급하며 비밀번호는 왜 풀리지 않았으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짚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될 일이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 대잡이라고 하나. 윤 당선인 측근과 가족에 대해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를 종결하고 무혐의 처분을 해야 했던 근거에 대해서 과거와 달라진 상황이 없는데 언론이 앞서가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들을 보면 그 전부터 해왔던 수법의 반복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라고 했다. 실제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인지 확인도 안 됐는데 간을 보는 듯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과 검찰이 언론을 앞세워 김건희 씨와 한동훈 검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의 가이드를 깔아놓고 이에 맞춰 결론을 낸다는 취지다. 윤 당선인의 측근 중에 측근 수사이기 때문에 결론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주장으로 무혐의 결론이 났으나 윗선에서 수사 종결을 막고 있다는 식의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심중이다. 최 의원은 이 사건이 2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결정이 안 된 이유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라며 그 휴대전화에 대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검사장 재직 시에도 결론이 안 났는데 그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혐의 결정을 한다는 것은 수사 의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인 중심으로 한 수사가 왜 매번 이런 식으로 결론부터 정해놓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인지 이런 지점을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가면서 짚어봐야 할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중앙지검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언론에다 알린 거 아니었느냐? 그를 지금 내부자가 아니면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언론들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쓰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일, 대자비 같다 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식으로 해서 별일이 아니다. 수사팀 판단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위에서 뭔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이미지를 더 씌워서 이득을 보는 쪽이 어디겠느냐라며 검찰의 노골적인 언론 플레이를 의심했다. 김건희 씨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최 의원은 어제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 조치를 한 것에 따라서 기준을 보자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력, 경력 위조 내지 세탁 의혹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인정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며 검찰이 정치 세력에 따라 다른 잣대로 움직이는 행태에 강한 의문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런 점들은 종합해서 판단하면 지금 검찰 왕국을 공언한 후보가 당선되니까 검찰의 움직임이 정치적인 예상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도 수사팀이 최근 한 검사의 무혐의 보고를 했는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일주일만 기다려보자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이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강변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정수 지검장은 수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수사팀의 지시에 전날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 지검장 취임 직후에도 같은 취지의 보고가 있었지만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런 식의 보도가 모두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언론 플레이성 보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에서는 무혐의 처분하려 하는데 윗선에서 안 해주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퍼뜨리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면서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주민 한동훈
검찰권 남용 사유와 휴대폰 보지도 않고 결론 이해 안 돼 조응천 검찰 휴대폰 이스라엘에 보내 해제했어요. 관련 증거가 들어있음이 확실해 보이는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아직도 열지 않았다. 그가 이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저를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해달라고 한다. 이것이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7일 한동훈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 법정에서 작심한 듯 한동훈 이름을 거론한 게 징역 1년을 살 범죄냐라는 장문의 최후 진술을 토해냈다. 이날 유 전 이사장의 법정 최후 진술은 결정적으로 여권의 검소한 박을 앞당기는 도화선이 될 조짐이다. 검찰 권력과 언론이 유착해 여권의 유력 인사인 유 전 이사장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강요미수 사건이 엉뚱하게 윤 당선인 최측근 한동훈 검사의 명예훼손으로 본말이 전도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 검사의 휴대폰에는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 주요 3인의 검언유착은 물론 고발 사주와 관련한 수백 건 메시지가 들어있다. 결정적 스모킹건이 될 한 검사의 휴대폰을 포렌식 못한 상태에서 검찰은 무혐의 처분하고 유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안을 두고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은 관련 증거가 모두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동훈 휴대전화를 2년 2개월 동안 열지 않다가 결국 어제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동훈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저보고 징역 1년을 살라는 것 아니냐. 그럼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가 수립되느냐라고 항변했다. 그녀의 가장 큰 선은 정의라는 미국 신학자 라이놀트 니버의 말을 인용하며 한 검사가 날 비난하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나를 이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선 유감이다라며 국가기관인 검찰이 자신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정의 구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에서 검찰의 계좌 추적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는 한 검사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 당시엔 그분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않았다면서 한 검사가 재단 계좌 정보를 열람했다고 말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한 검사와 채널A 이동재 기자와의 녹취록과 관련해 유 전 이사장은 녹취록을 보니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검사는 이동재 기자의 계획을 듣고도 말리지 않았다라며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부추기는 말까지 했다. 고위 공직자의 언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보도와 한동훈 이동재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보고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더 굳히게 되었고 두 번째 인터뷰에서도 그런 추측을 말했다. 당시에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는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저를 해치는 데 필요한 진술을 받을 목적으로 이철 씨를 협박 회유하려는 계획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했다. 그래 기자와 공범일 수 있다는 혐의를 받았다라고 짚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한동훈 검사보다 유 전 이사장이 검언유착의 피해자임을 짚었다. 변호인은 왜 만난 적도 없는 한동훈 검사와 기자 이동재의 대화에 등장해 취재와 수사의 표적이 됐어야 했나라면서 왜 그런 발언들을 유시민이 하게 됐는지 봐야 한다. 왜 사과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한 검사는 왜 유시민에게 사과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한 검사가 지난 기일 증언에서 좌천 4번 등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그 이유는 피고인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기자와 나눈 대화 때문이다. 수사를 공모한 의혹 때문이라면서 한 검사를 향한 사회적 비판은 언론 보도로 알려진 스스로의 행위 때문이지 피고인 유시민의 발언과는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의 법정 진술은 향후 있을 선고 공판에서 담당 판사가 담당 검사에게 던질 질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영배 의원은 SNS를 통해 정의를 외면하는 순간 검찰은 더러운 이름이 된다. 한동훈은 검찰의 일원이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면서 정의를 저버렸다. 유시민의 법정 진술은 이런 판단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 부부와 두터운 친분을 거론하며 그만큼 휴대폰에 담겨진 내용이 중요한데 그것도 보지 않고 결론을 내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며 등 여러 사건의 진상규명이 한꺼번에 묻혀버리는 건 아닌가?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휴대폰이 안 풀리면 다 무혐의 처분이 돼버리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한 검사가 무혐의 처분 이후 입장문을 내고 유시민, 추미애, 최강욱 등 여권 인사를 거론하며 책임을 묻는 것에 자신의 핸디캡인 휴대폰은 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분들이 검찰의 요직에 앉으면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사유화해서 여러 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자제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검사 출신의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이폰 비밀번호를 못 풀었다면 직접 증거로 삼을 만한 다른 증거를 찾았어야 했다거나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이스라엘에 보냈어야 했다라고 검찰의 소극적 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윤에 대한 검찰의 심기보저와 과잉 충성 경쟁. 신현영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농락하는 수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이 끝나자 보란듯이 벌써부터 윤 당선인과 최측근 한 검사장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것인가라며 플립도 바람에 이렇게 빨리 눕진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 수사는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열어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변죽만 올리다 끝났다라며 터럭 하나 밝혀내지 못한 한심한 수사 결과를 국민께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신 대변인은 또 다른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에 대한 검찰의 심기보좌와 과잉 충성이 눈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김 여사의 범죄 의혹을 명확히 밝히는 건 새로 출범할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결정할 문제이자 국격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김건희 씨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시사했다. 답답한 현 상황이고 화가 납니다. 경을 심판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나누겠습니다.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제 딸은 대리인을 통해 두 학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입니다. 다만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달라고 호소를 할 뿐입니다.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 체험 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습니다.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 전체의 도력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 주십시오. 더하지 않습니다. 언론의 집중계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 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시간이 한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다 하겠지요.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되면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입니다.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PS 1. 제 딸의 고교생활기록부는 불법 유출되었으나 경찰은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2. 셜록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800여 건에 달하는 교수의 미성년자 자녀 공저자 논문을 발견했지만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 당시 고교생 저자 4명은 서울대 교수인 부모의 SCI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후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고 현재 의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담합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민주당도 항상 먼저 사건이 있은 후 뒤에 일을 처리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빠만이 살 길인데 의총도 7일이나 연기가 됐습니다. 시민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피눈물 나는 시민들의 울분과 분노를 명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지금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과 마음대로 그를 편향되게 쓰고 있는 언론들 국민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국민의 뜻을 행하겠다는 가머니설로 불공정과 비상적인 수사와 국민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는 경을 취임 전에 탄핵해야만 합니다. 5년을 피눈물 나며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내야 합니다. 희망 회로가 아닌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 파란나라 TV였습니다.